여러분, 건축가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멋진 스케치를 하고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지휘하며 마침내 아름다운 건물을 올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사람들. 우리는 건축을 무언가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건물을 짓지 않고 이미 무너진 건물 잔해를 뒤지는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토캐드로 도면을 그리는 대신 총알의 탄도 곡선을 그리고 라이너로 건물을 모델링하는 대신 폭탄이 터지는 찰나의 순간을 0.01초 단위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영국의 연구소이자 건축가 집단 포렌식 아키텍처, 직역하면 건축적 법의학 혹은 건축적 부검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범죄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은폐하고 경찰이 침묵할 때 3D 모델링과 유체역학 그리고 건축적 상상력을 동원해 진실을 렌더링해내는 사람들. 오늘은 건축 탐정들의 충격적인 수사 기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 독재 정권이 만든 악명 높은 고문시설 사이드나야 감옥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처형되었지만 감옥의 내부는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지붕만 보일 뿐 내부 사진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죠. 포렌식 아키텍처 팀은 이 감옥을 3D로 복원하기로 결심합니다. 증거는 오직 하나,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항상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게 없는데 어떻게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연구팀은 귀에 주목했습니다. 눈은 감길 수 있어도 귀는 닫을 수 없다. 건축가들은 생존자들을 방음 스튜디오에 앉히고 사운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텅 빈 3D 공간을 띄워놓고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이 발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쿵쿵 이런 소리였나요? 아니요, 그것보다 소리가 훨씬 더 오래 울렸어요. 마치 동굴처럼요. 아, 그럼 소리의 잔향이 2초 정도 갖는다는 소리군요. 그러면 복도 길이는 최소 50m 이상일 겁니다. 그럼 철문 닫는 소리가 이거였나요? 그건 소리가 아주 짧고 둔탁했어요. 아, 울림이 거의 없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갇혀있는 독방의 크기는 가로 세로 2m보다 작겠네요.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청각기억을 모아 벽을 세우고 계단을 만들고 문을 달았습니다. 보는 건축이 아니라 듣는 건축. 그렇게 완성된 사이드나야 감옥의 3D 모델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델은 국제 엠네스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독재 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좀 더 과학적인 유체역학과 물리학이 동원된 사례입니다. 독일 카셀의 한 좁은 인터넷 카페에서 티르키의 이민자 할리티 요즈가트가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네오나치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당시 현장에 독일 연방정보부 요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요원은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이렇게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안쪽 방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고 나갈 때 프론트 데스크에 동전을 올려두고 바로 나갔다. 총소리도 못 들었고 화약 냄새도 못 맡았으며 시체도 보지 못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억울했죠. 정말 그 좁은 공간에서 아무것도 모를 수 있을까요? 포렌식 아키텍처는 사건 현장인 인터넷 카페를 1:1 스케일의 실물 세트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똑같은 총기, 똑같은 구조, 똑같은 공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소리 실험. 소음총을 쐈을 때 안쪽 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130dB이 넘었습니다. 제트기 이륙 소음과 맞먹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심장이 울릴 정도의 소리입니다. 못 들었다는 진술은 기각되었습니다. 둘째, 냄새 실험. 총을 쏘면 화약 연기가 퍼집니다. 연구팀은 카페 내부의 공기 흐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요원이 방을 나와서 프런트 데스크에 동전을 두는 그 찰나의 순간 시뮬레이션 화면 속의 화약 연기는 정확히 요원의 코높이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유체역학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약 냄새를 맡지 않은 게 아니라 맡고도 모른 척한 것이다. 셋째, 시선 추적. 그가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체의 위치는 그의 시야각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시체를 보지 않으려면 고개를 천장으로 꺾고 걸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 치밀한 3D 보고서는 법정에 제출되었고 독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네오나치 범죄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도시 차원의 거대한 스케일, 2020년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고입니다. 핵폭탄이 터진 듯한 버섯구름이 도시를 삼켰고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사고였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폭발의 원인이 된 창고 내부에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아키텍처는 도시 전체를 수사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CCTV가 아니라 시민들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에 올린 수천 개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을 타임라인별로 정렬하고 촬영자의 위치를 3D 지도 위에 좌표로 찍었습니다. 수십 개의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이 겹쳐지자
폭발 당시의 상황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폭발 직전 피어오른 연기 기둥을 분석했습니다. 건축 설계에서 화재 시뮬레이션을 할 때 쓰는 기술입니다. 영상 속 연기의 색깔, 퍼지는 속도, 밀도를 분석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색 연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불꽃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폭죽이 터질 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주 진하고 붉은색에 가까운 오렌지색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화학 지식을 대입해보니 이 색깔은 질산암모늄이 탈 때만 나오는 고유한 색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부는 위험천만한 폭발물인 질산암모늄 2750톤을 안전장치도 없이 폭죽, 타이어 같은 인화성 물질과 한 창고에 섞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의 과실치사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3D 타임라인 영상은 베이루트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부패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축을 부동산이나 예술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자본가들의 돈을 받아 더 높게, 더 화려하게 짓는 것만이 건축가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포렌식 아키텍처의 창립자 A.R. 와이즈만 교수는 말합니다. 범죄는 건축 안에서 발생한다. 그렇기에 건축가는 그 공간을 역설계하여 진실을 밝혀낼 의무가 있다. 이들에게 3D 모델링은 건물을 짓기 위한 도면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진실의 뼈대입니다. 렌더링 기술은 의뢰인을 현혹하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감춰진 범죄를 시각화하는 증거의 현미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의 소리를 듣고 사라진 연기의 궤적을 쫓으며 권력이 지으려 했던 흔적을 기어이 복원해내는 사람들. 건물을 짓지 않음으로써 가장 위대한 건축을 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건축가의 모습이 아닐까요?